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뉴스공장의 안태 기자입니다. 기존 운영해오던 밀리터리 24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어떤 세력에 의해 채널이 폭파되면서 유튜브 측에 항의 중에 있으며 밀리터리 뉴스공장 채널을 하나 더 개설해 방송을 우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밀리터리 뉴스공장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탄도 중량이 8톤에 달해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미사일이 작전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무6는 사거리 5,000km의 사거리를 가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현무7은 극초음속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현무5 작전부대 배치와 차세대 미사일인 현무6와 현무7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현무5 작전부대 배치. 지난 1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5는 작년 말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되었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작전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운신한 지하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연이어 공개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비닉 사업을 통해 확보하게 된 고위력 미사일을 현무5라 부르지 않다가 안교배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현무5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안 장관은 당시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삼축체계인 미사일 발사 징후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대량 응징 보복을 더한 개념입니다. 군 당국은 현무5에 이은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 중입니다. 안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 당시 차세대 미사일 체계 개발 계획을 전하며 고위력 미사일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이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고위력 미사일이 북한 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위력 미사일이 약 15에서 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무5라고 답했습니다. 그 발언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미사일 관련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는 다양한 탄두 재료 및 탄두 형태 개발을 통해 탄두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에서 50%가량 상향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8톤의 탄두 중량으로 11톤의 폭발력을 가졌다고 밝힌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무5의 위력을 외부에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 장관이 밝힌 현무5의 위력 정도면 평양 릉나도 반경 5에서 8km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릉나도를 중심으로 반경 약 5km 구역에는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조선노동당 1호 청사는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 보관소인 금수산 태양궁전, 김정일 광장 등이 몰려 있습니다. 현무5는 첨단 재래식 전력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 자체를 상쇄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적국의 핵심 인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을 통한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는 최선의 응징 수단이자 적 지휘부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위협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EMP탄을 다탄두 형태로 탑재해 활용한다면 광범위한 지역의 전자기 펄스 공격을 통해 척기시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무5를 기반으로 사거리를 늘려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인 현무6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국용으로 개발 중인 현무6. 현무6의 경우 사거리를 5,000km로 늘린 ICBM급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현무6나 현무7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미사일은 현무5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관통력을 강화한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차세대 미사일인 현무6나 현무7 개발도 비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무6는 현무5의 탄도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 발사체를 그대로 활용해 개발함으로써
개발비와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핵심 부품을 공유해 가격 경쟁력 및 유지 보수의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에 필요로 한 대기권 재진입과 같은 기술은 나로 후 1차 발사를 통해 빅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무6의 사거리 5,000km는 중국 전역은 물론 파키스탄, 러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되고 있는 현무7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7 극초음속 미사일로 개발. 현무7은 기존 미사일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의 지역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하이코어로 명명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4년 실사격을 통해 마하 6을 돌파하면서 개발의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대위권 상층부에서 분리된 후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 고도에서 지그재그로 활공해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격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다난 시스템즈, 카이스트 등이 연구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하이코어는 비행시간 1분, 스크램제트 엔진의 작동시간은 5초 수준으로 단시간 작동을 전제로 했지만 현재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에 필요한 초고온 세라믹 복합재, 리딩 엣지, 초고온 레이어 코팅, 경량구조 연소관, 냉각 외피 및 성능시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 1000km에 탄도 중량 300kg 이상, 고도 30km에서 약 500km를 순항 비행하고 사거리 연장을 위해 약 300km를 극초음속으로 활공하며 연료 사용량을 절감합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인 현무7이 관련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향후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및 배치는 점점 커지는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맞게 나라의 힘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개발 중인 현무6와 현무7은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무5와 차세대 미사일을 포함해 괴물 미사일 수백 기를 확보해 높아지는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